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딱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걸 답변해 드릴게요. 혹시 취직학을 생각 중이세요? 아니면은 교수직으로 하시고 싶으세요? 오케이. 그렇게 되게 막 좀 불편할 것 같은 질문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저는 정말 상관없으니까. 왜냐면은 저는 정말 떳떳하게 누구에게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질문이나, 왜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실 정도면 사실, 그래서 저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은 형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진짜 다 물어보시면 돼요. 향후 이제 진로 계획, 제 진로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교수직을 희망하고 있어요. 아마 정확하게는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시작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을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미국보다는 지금 한국으로 다시 리턴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족 때문이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싱글에서 가족이 생기면 그 이유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중요해집니다. 삶에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조금 이제 교육, 그다음에 연구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이제 희망하는 어떤 이 프로젝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국에 가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로는 회사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안 되면 그냥 뭐 스위스나 뭐 프랑스나 뭐 유럽에 있는 대학들 많으니까 회사를 갈 바에는 전 교수를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만약 회사를 간다고 했으면 전 애플을 갔겠죠. 애플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나요? 엔지니어로서 뭐 시가총액도 제일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수직 또는 적어도 리서치 포지션으로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물어보세요. 뭐 회사 생활을 또 하시면서 또 싫다고 느꼈던 점은 뭐 어떤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게 저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인지 제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제가 다녀본 회사의 경험이 인턴까지 포함하면 꽤 있는데, 인턴으로 했었던 건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달 정도의 단기 인턴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투자청에서 한 2달 정도인가 3달 정도를 인턴을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현대중공업을 한 10개월 정도 다녔죠. 재밌었어요. 신입사원으로 다니면 나는 재밌습니다. 명함도 나오고 돈도 꼬박꼬박 나오고 동기들이랑도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재밌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같은 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재밌거든요. 소개팅도 막 들어오고, 뭐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소개팅 안 들었지만. 네 번째는 이제 애플에서 쿠퍼티노인 애플에서 이제 1년 인턴을 했었죠. 이건 이제 박사급으로 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부였고, 요거는 이제 R&D였죠. 연구개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생각된 점이 사실은 이 현대중공업하고 애플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한국과 미국에서의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거가 좀 많이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저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의 부품처럼 느껴졌어요. 저 스스로가. 이거는 현대중공업과 애플 둘 다 해당되는 일인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제가 그때 당시 했던 거는 사우디에 이제 파워플랜트를 짓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보일러를 설계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짧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못했지만 특히 보일러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찾고 검토하고 이제 설계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내가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데 그게 짜잔 하고 지어졌을 때 거기에 내 이름은 없잖아요. 그냥 현대중공업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는 굉장히 내 피와 땀과 뼈와 시간과 노력을 다 갈아가지고 나름 열심히 정말 배우려고 하고 했는데 이게 과연 나의 전문성 혹은 정말 나라는 이름으로 이게 기억될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런 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논문이라는 걸 쓰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을 내 뼈와 시간과 노력을 갈아가지고 논문이라는 거 하나 만드는데 물론 뭐 당연히 뭐 가치를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 논문에 적어도 내 이름이 들어가죠. 뭔가 내 이름으로 내 업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게
대학원 생활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지식도 배우고 많은 것들도 느끼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또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 이거 여기서 이건 현대중공업만인데 예를 들면은 그 제품이 이게 보람차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사우디에 파워플랜트를 짓는 게 뭐 나랑 뭐 그렇게 큰 상관도 없고 뭐 그게 뭐 근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좀뭐 현대자동차에서 일해가지고 제네시스 같은 돌아다니면 뿌듯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애플은 오히려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뭔가 공부했던 혹은 해결했던 문제의 제품이 뭐 아이폰 뭐로 아니면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요즘 나오는 아이폰이 이제 제가 연구했던 아이폰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뿌듯하죠.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도 있고 그러면 막 좀 재밌죠. 이런 걸 먼저 볼 수 있고 그걸 만든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즐기고 하는 문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애플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여전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는 이게 부품 가치라고 내 이름이 남겨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애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연구 리포트를 작성할 때 리서치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이게 논문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삼성 연구나 뭐 삼성에 있는 어떤 R&D나 아니면 뭐 어떤 연구실 같은 경우는 자기 특허를 내가지고 자기 이름이 남기고 뭐 그런 개발팀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팀은 그런 팀은 아니었어요. 나는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만들면은 충분히 논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문을 쓰지 않고 다 인터널리 보관을 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회사에만 남길 수 있지 그 이상을 남기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의 부품과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을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가 이 주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사실 더 클 수 있는데 그 또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회사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인사가 만사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좀 커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박사급이 돼서 연구개발 쪽에 일을 하면은 그래도 물론 사람들과의 알력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질이 난무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의 지식과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 일은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이후에는 뭐 내가 뭐 정치나 이런 건 다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최고의 전문가로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가 좀 보람차고 행복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던 그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던 뭐 어떤 게 뭐 부장님, 차장님, 대리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슉슉 바뀔 수도 있고 정말 뭐 내 주위에 좋은 훌륭한 선배님들만 있으면 내가 많이 배우고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라이 같은 사람들도 많고 물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같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거겠지만 뭐 그런 거에 비위 맞추고 막 뭐 이렇게 어떤 서바이브 하려면 또 정치질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난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가고 싶지 않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생각할 때 회사가 일에 안 좋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선택하진 않고요. 회사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교수라든가 이런 연구직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저는 선택을 할 때 그냥 그 연구직 자체가 혹은 교수직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가치에 좀 더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굳이 저한테 이제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저는 좀 의사 선택을 할 때 제 적성 또는 가치에 좀 더 맞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적으로 뭐 지역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현대중공업이야 뭐 울산에 있었으니까 제가 수도권을 선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불만이었고 애플은 워낙 살기 좋은 동네여서 지역적인 건 없었는데 또 뭐가 있었을까? 뭐 돈 같은 경우도 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뭐 좋죠. 근데 뭐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게 있지만 저는 20, 30대에 제가 최우선하는 가치는 사실은 이게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얘기도 있지만 전 성장을 하냐 안 하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성장일 수 있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 아까 그처럼 파워플랜트를 만나든가 아니면 애플에서 뭔가를 이렇게 연구한다든가 근데 내가 원하는 성장은 조금 더 전문적인 성장을 원했어요. 정말 이 분야에는 내가 정말 잘해 이런 것. 왜냐면 나는 어떻게 봤냐면은 미래에 가면 갈수록 버틀렉이 높은 그러니까 트레시홀드가 굉장히 높은 산업 쪽에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대체가 될 거거든요. 뭐 로봇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아무리 띄워봤자 조금 이 기술 개발에 내가 많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 저는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를 생각해봤을 때 내가 물론 지금 나이도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애플에 가서 뭐 직장인 또는 연구원으로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포닥 정말 최고의 연구센터에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번 성숙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에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막스 플랑크로 갔고, 앞으로 교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포닥을 하고 나서 뭐 애플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딴 데를 갈 수도 있고, 저 링크드인에서 솔직히 맨날 검색 뭐 한 100개씩 나왔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나 봐요. 저를 뭐 저는 이제 프리미엄을 안 해서 모르는데 맨날 보면은 뭐 학교랑 회사에서 뭐 100명씩 뭐 검색했다 이러는데, 그리고 메일도 많이 받아요. 뭐 와달라고. 근데 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고 싶은 연구가 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기획과 강의도 하지만 제 본업은 연구예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의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기여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교수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회사를 들어가면 내가 그걸 막 하고 싶다고 해도 위에서 잘라버리고 상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 안 돼 이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교수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건비 받고 프로젝트 따내고 펀딩 따내면 내가 내 학생들 데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꿈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를 지금 이제 도전하고 있죠.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논문 쓰는 것도 어렵고 워낙 쟁쟁하신 지원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많이 됐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게 혹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약간 성향이 제가 주체성이 꼭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담감도 되게 많이 느껴질 것 같고, 만약에 이곳에서 취업을 했을 때 저는 또 보람은 살 것 같아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네, 아마 회사를 가게 되면 지금 말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종속적으로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잘 일을 하다가도 너 절로 가 이러면은 정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뭐 베트남 공장 가서 지금 이거 해결해 와. 근데 해결이 안 되면 1년 정도 파견 나갔다 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가야 돼요. 네, 근데 갈 수 있어요? 나 막 33살 막 이런데. 내가 베트남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압박과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회사에서는 많아요. 물론 이거는 교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이 그래요.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래서 진짜 무슨 뭐 세탁기 만드는 팀인데 세탁기 설비 라인이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설계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 가야 돼. 근데 그 부서에 10명이 있는데 뭐 2명은 지금 애가 있고 뭐 3명은 뭐 1명은 뭐 임신해 있고 한 분은 뭐 지금 뭐 나이가 많고 뭐 1명은 신입사원이고 자기밖에 적임자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부장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일례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참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회사 다니지, 막 들어오도 참 돈 나오니까 회사 다니지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주체성이 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서 저는 그 인간관계나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끌려다녀야만 한다는 게 난 너무 싫었고, 난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이렇게 찾고 거기를 좀 몰입하는 걸 좋아하는데, 회사는 좀 그렇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에서 재미를 느끼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또 회사에서는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친한지, 내가 정치력이 얼마나 센지 이것도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당장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해줘도 안 되는 걸 내가 부탁하면 막 하루 만에 해주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안 중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력 같은 것. 근데 그게 그 회사를 나가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엑스퍼티즈가 그게 진짜 엑스퍼티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난 연구자의 삶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나 아니다라고 하는 로지컬 띵킹을 바탕으로 한 어떤 사이언스나 매스 관련된 내용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뭐 H인덱스가 130이 넘는 대가가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맞다고 하면 내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훌륭한 학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디스커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요. 근데 생각보다 회사를 다니면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박사급이나 뭐 이런 연구나 뭐 교수가 돼도 아닌 걸 아니다고 얘기 못하는 참 그 좀 짜증나는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다 자본주의고 막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중에 교수가 돼도 똑같습니다. 교수가 되면 뭐 뭘로 싸울 것 같아요? 뭐 내가 자리가 뭐 요만큼인데 쟤는 이만큼 받았고 뭐 이런 걸로 싸우거든요. 뭐 또 나는 프로젝트 피가 얼마 나왔는데 쟤는 얼마가 나왔고 뭐 나는 뭐 하여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사는. 근데 그나마 나의 메인 업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확실하지 뭐 절대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답이 있을 수 있는 거를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마찰이 좀 적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같은 거 관심 있어서 보시면 난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근데 왜 싸우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갖고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반대의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당장 나는 친환경 에너지를 빨리 우리가 개발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예산을 친환경 에너지로 넣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긴 하겠지만 그 말을 하는 즉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나는 뭐 일반적인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또 앗아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황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과학은 적어도 내가 어떤 사실을 공부해서 발견해서 이게 맞다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또 파가 생겨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뭐 좀 정치적인 상황이 좀 덜 발생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혼자서 논리적으로 파고들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회사보다는 연구직이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요거 이해되세요? 좀 네, 부끄럽다. 이해가 됐습니다. 좀 너무 제가 좀 원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4차원이라는 얘기가 원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